boom, bada bum bum. 주제별 원소 설명 영상입니다. 이거는 탈인이를 위한 영상이고요. 카드 기본 의미는 알았는데 어떤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못 적용하는 우리 탈인이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해석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꼭 보지 않으셔도 되고 이 영상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주제는 연애운입니다. 이번엔 소드 에이스입니다. 원소의 특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드는 어떤 물체를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자르는 능력이 있어야만 소드입니다. 모양은 소드 모양인데 날카롭지 못해서 물건을 자를 수 없다면 그거는 몽둥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를 수 있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신 이 능력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물체,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판단력이 있다. 그리고 요 두 물체로 나누어졌을 때 경계면을 따져봤을 때는 상처를 동반한다. 하지만 원래 한 물체였던 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동, 이런 것까지도 소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능력으로 사용됐을지 상처로 사용됐을지 판단 혹은 판단력으로 사용됐을지 요거는 때때로 또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소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드 원소에 대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에이스는 너무 자주 말했지만 있다 없다의 개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소드 자체, 그리고 한 사람이 소드를 쥐고 있을 때는 보통 능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풀고 가자면 사람이 쥐고 있을 땐 능력이고요, 땅에 박혀 있을 땐 상처입니다. 소드가 거꾸로 회전해서 박히면 왠지 십자가 같잖아요. 무덤 같은 느낌 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아니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이 능력이 뭐에 대한 능력이냐면 판단에 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보통 연애운에서 소드 에이스는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고백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드 에이스 이꼴 고백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나중에 분명 말이 꼬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드의 능력, 판단력과 상처가 동반되지만 요 부분이 연애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해 주시면은 소드 에이스는 쉽게 넘어갑니다. 다음은 소드 2번입니다. 소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쵸, 그리고 거기에는 상처가 항상 동반된다는 거, 요거는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연애에서 어떻게 풀리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카드의 특징이 또 어떻게 되는지 요거랑 접목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소드의 특징인데 그게 여기에 모든 소드 2번의 특징이라고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 소드의 모든 특징을 다 때려 넣어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에서 소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볼게요. 뭔가 물이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빠르게 A나 B 중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A나 B 중에 얻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게 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현재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택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길로 갔을 때 가면서 B로도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게, 이쪽으로 갔을 때 O를 얻으면 이쪽에 있는 O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게 동일할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판단을 지금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두 여자 중에 혹은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게 나오겠지만, 내가 이 연애를 위해서 얻게 되는 게 있다면 그만큼 어딘가 다른 걸 잃게 되거나 아니면 이 연애 안에서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생긴 오빠를 만나는데 이놈이 돈이 없는 거야. 잘생겨서 얼굴을 파먹고 살겠지만 돈은 없어. 힘들게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사람 정말 내 스타일 아닌데 정말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나는 그래도 평생을 살 건데 결혼 얼굴 뜯어먹고 살겠냐,
뭐 정 붙으면 살것 싶어서 뭐 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른들의 이유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소드 2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게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면 나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인데 썸남,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 카드가 나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날 때 있어서 좋게 보는 점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는 점,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점, 잃게 되는 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좀 어떤 판단을 너무 강요하게 된다면은 이 상황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상황적인 것들, 요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 어렵지 않게 갑니다. 다음은 소드 3번이고요. 소드 자체가 판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상처를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드 에이스 설명드릴 때 소드가 거꾸로 돼서 꽂혀 있을 경우에 약간 무덤 같은 느낌, 십자가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첫 번째 카드가 됐죠. 그리고 정말 직관적으로 어디에 꽂혀 있냐면 하트에 꽂혀 있어요. 하트, 이거 뜻 중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죠. 사랑이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심장이라는 뜻도 이 하트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소드 3번을 제 거 공부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지금 방금 꽂힌 건가요? 지금 너에게 칼이 꽂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상처를 받았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두었을 때 점점 곪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왜 해결을 안 하냐를 우리가 기본 카드 의미로 공부해 봤을 때, 얘네가 제거가 됐을 때 이 심장에는 뭐가 남을까요? 구멍이 뚫려요. 그쵸? 구멍이 뚫리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처를 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뺐을 때 더 아플 것 같다, 피가 막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꾹꾹 참고 살고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상황에 나왔을 때는요, 우리 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나중에 다른 카드들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두고 참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사람한테 나왔을 때죠. 이게 사람한테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나머지 카드들이나 이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인지를 못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픈 걸 모르고 아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아파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유를 알면서 이걸 아픈데 이 사람은 어쨌든 더 아파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참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운으로 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카드 자체가 보면은 하트를 그냥 난도질을 해놓잖아요. 되게 아프다. 좋지 않은 건 왠지 더 잘 와닿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도 직관적인 카드. 자, 소드 4번입니다. 그리고 제 거 타로 카드 한 번에 공부하기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야기로 이어버리거든요. 그때 편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 영상을 많이 보셔도 좋지만, 오늘은 제가 카드를 한 장 한 장을 좀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어서 보다 보면은 소드 3번이 나와줘야 다음에 얘가 나온다, 상처가 있으니까 쉬는 거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떠냐면 상처 입은 사람처럼 느껴요. 근데 그건 아니야. 카드 하나하나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요 검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이게 사실 3개니까 여기다가 소드를, 하트를 그려주면 이게 소드 3번 같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상처라서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거는 이것과 다르니까, 같은 게 아니니까 버려질 것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엄청 나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쁘지 않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에서 이직 제의를 받았어. 근데 B라는 회사가 나한테 너무 잘 맞아. 근데 그럼 A라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 거기에 있는 인간관계, 인맥 뭐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얘네는 상처가 아닌데도 버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꼭 소드 3에서 이어져 왔을 경우에는 이게 나쁘게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얘를 나쁘게만. 그쵸? 컵 4번에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아래에 있는 3개가 오래된 거는 맞고 가지고 있던 건 맞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새로 나타나는 게 나쁜 건지 컵 3개가 나쁜 건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때도 예시로 말할 때 제가 소드 4를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링크를 잡아 드립니다. 연계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컵 4번 영상 한번 보셔도 좋겠죠. 자, 다시 보면은 소드라 하면 능력과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처가 동반된다는 부분. 여기서는 거꾸로 있는 소드, 얘네를 상처라고 표현했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꼭 나를 아프게 한다라기보다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소드 2번에서도 아까 이쪽 검을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것, 이거를 상처라고 대표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지, 꼭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에게 단점이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쁜 것들은 아니라는 거, 포기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게 상처로 인식이 되냐면, 소드가요, 이거는 소드 자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패스할까? 중세시대에서 가장 좋은 무기였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 사람들이 소드만 보면 욕심이 난다는 거를, 요거는 뭐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소드 4번을 보시면은 내가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소드를 뽑았죠. 이게 지금 내가 연애에서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썸을 타야 되는 이유, 고백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아무튼 확실한 나의 취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이유 하나 때문에 꽤 많은 것들을 포기, 그리고 양으로만 따지면 3대 1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꽤 많은 연애, 혹은 포기하는 게 꽤 많은 선택, 포기하는 게 꽤 많은 고백, 포기하는 게 꽤 많은 썸밍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걸 상황에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애를 꼭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되는 게 꽤 많으니까 어때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랑 꼭 살아야 돼, 난 이 사람 너무 좋아, 근데 집안에 반대, 아니면은 격차, 아니면은 뭐 어려운 것들, 그런 게 있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만 사람으로 바꿔도 똑같겠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이 연애는 반드시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참 포기가 되는 게 꽤 많은데 어쩌지 하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 보면 여기를 무덤이라고 부르잖아요. 무덤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누워 있다는 거, 아주 고민이 깊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 대신 그럼 이 카드는 엄청 안 좋은 카드냐? 꼭 안 좋지만 않습니다. 이만큼 심사숙고하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결과 카드 쪽에서 긍정의 카드가 나오면은 그 긍정의 카드는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죠. 이 연애가 이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냐, 무겁게 생각하냐, 나를 깊게 생각해 주냐, 중요하게 여겨 주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카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쵸? 이 부분 되게 포인트가 됐네. 근데 가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게 생겼네. 뭐 공부하시는 분들만 하시겠죠. 소드 5번이고요. 소드라 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과 판단,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 상처를 동반한다 라고 봤을 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하나 딱 말해보자면 바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도전하면 안 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 즉 제가 말하는 넘지 못할 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을 했다가 잘못됐죠? 왜 도전을 했을까? 내 능력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도전했겠지. 그걸 우리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결국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들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그래서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요, 반대가 심한 연애. 근데 이 반대라는 게 꼭 뭐 집안의 반대, 능력의 차이, 막 이런 것들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연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예,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이게 나왔다면 어때요? 지금 터무니없는 것에 도전을 했다가 이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 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했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패배자 카드예요. 이 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주인공을 이쪽으로 저는 제 카드에선 진하게 그려놨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놈? 얘는 바보 카드 때부터 나오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지금 주인공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준 건지 내부에서 나온 건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죠. 다른 카드들로.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어찌 보면은 받을만 했다. 본인 스스로가 무모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자주자주 만나야 되는 연애를 하는 사람인데 너무 마을이 잘 통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롱디를 해본 거야. 장거리 연애를. 그랬더니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 나는 딱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자꾸 못 봐. 근데 그거를 나도 알아야 돼. 이해해. 인정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인정할수록 더 힘든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이어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예시입니다. 예시. 요 예시를 그냥 또 갖다 이거 롱디 카드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죠? 자, 해서 소드 5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드 6번입니다. 소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판단력은 언제나 상처를 동반한다는 거. 상처 없는 소드는 없다. 이 정도 보시고, 자, 이 소드 6번을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를 저는 택시로 바꿔서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쪽으로 샥 직진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새길로 뭐라 그러냐, 숨어 들어간다. 숨는다. 이런 느낌이고, 자,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죠. 책임, 나의 이 소드들에 대한 책임, 그거를 이렇게 내가 케어해야 되는 아이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 그리고 소드들이 지금 다 거꾸로 꽂혀서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미 이거는 상처를 받은 입장이에요.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지금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도피. 즉,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약간 외면하고 도피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들이 알아서 없어져 주지도 않아요. 이건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건 맞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나를 괴롭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컵에서도 비슷한 카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흔히들 말하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눈 밖으로 보이는 상황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얘랑 컵 8번은 같은 카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워딩으로 암기하다 보면은 얘도 생각할 시간, 얘도 컵 8번도 생각할 시간, 이러면은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드러난 결과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가끔 예시를 드는데, 여러분, 설탕도 달다고 하죠. 꿀도 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맛과 이 단맛이 같은가요? 다르죠. 근데 왜 우리는 요 설탕 맛과 꿀 맛인 건데 그냥 하나의 달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통합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드러나는 건 달다 하지만 설탕과 꿀이 다른 것처럼, 드러나는 건 생각할 시간이지만 각 카드가 말하는 건 다르겠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 컵 8번은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즉 그 문제, 제가 그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이 컵 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계속 하려고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올바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자꾸 오락가락 탈출하고 싶은데 자꾸 매여 있고 오락가락. 컵들 사이에서 헤매게 될까봐 거리감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 카드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소드 안에 있죠. 게다가 컵은 돌아다니면서 부딪혀봐야 큰 문제가 없어. 얘는 지금 이 소드 안에서 움직이면은 상처를 더 크게 입거든요. 고민하면 안 될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절대 이 소드 6번이 나온 친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곱씹겠지. 상처를 곱씹어가면서 그 안에서 더 다쳐가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일단은 회피. 그런 생각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암기할 것 같은데. 딱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컵 8번은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죠. 혹은 있더라도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소드 6번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게 많이 나와. 혹은 상황상 잘못한 게 아니면은 불리한 쪽에 빠진 사람이 이게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해보신 분들 알지만 소드 6번의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드 6번에 나오면은 해결책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증상으로 발현되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을 꼭 가봐야 돼요. 그냥 집에서 참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면 정신과나 아니면 이런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서 얘가 더 꼬이겠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예, 소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드 7번입니다. 소드 7번. 소드는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온다. 근데 그 능력과 판단은 항상 상처를 동반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소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장점 쪽으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근데 이 단점 쪽이 부각이 되면 그때는 힘들어지는 거고 상황도 안 좋은 거고 사람에게 나오면 아파진다는 거지. 그쵸?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능력과 판단이 부각되는 카드는 소드에서 장점의 카드가 되는 거고 상처가 부각되는 카드는 단점의 카드가 되겠죠. 요걸로 한번 이해하시면서 이걸 왜 한 번 더 이렇게 진하게 얘기했느냐, 딴 데선 얘기 안 해주다가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얻었어 5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2개 흘렸어, 그래도 5대2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얘가 얻은 것들은 뭘로 변환되죠? 상처로 변환됩니다. 그걸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웨이트에도 마찬가지지만 날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얘는 지금 너무 과하게 잡고 있어요. 소드라는 건 내가 사용을 해야 할 때는 양손으로 하나를 들고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자루가 적당하단 말이야. 최적의. 그리고 굳이 보관한다 정도로 본다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을 땐 사용은 못해. 보관하는 정도는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5개를 날을 잡고 가다 보니 어떻게든 많이 안고 가려다 보니까 소드의 형태도 어때요? 정상의 형태가 아니라 뒤집어진 형태죠. 그 형태로 5개를 내가 짊어지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든 얻어낸 만큼 나중에 더 어떻게 된다? 아파지겠죠. 하나 정도 그냥 이렇게 안고 간다면 하나 정도 아프겠지만 내 욕심껏 양껏 얻었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서 요것들 이거 훔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카드 설명을 해버렸네. 이건 편집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연애운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요, 연애를 지금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얻어지는 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좋은 걸로 알고 내가 막 얻어. 근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오히려 큰 해를 주는 거죠. 즉 예시 중에 하나로 말하자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내가 너무 쉽게 만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크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근데 이 해코지라는 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데이트 폭력, 폭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쉽게 여러 사람한테 이것저것 이렇게 막 마음을 건드려 놨어. 알고 보니 이게 서로 간에 소문이 나서 내가 격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사람이 죽는 카드가 되겠지만 뭐가 죽는 거예요? 연애운이니까. 내 연애운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애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상황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면 상대방 보통 이쪽을 썸남이라고 보니까, 왜냐면 썸남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 내 마음을 보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내가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 둘의 연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좀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소중히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에 목이 메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에 나왔을 때는.
그쵸. 요거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굉장히 무서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극단적인 표현을 좀 말하자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항시 쓰는 표현 아니고 지금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꼭 마법사가 나쁘게 나왔을 때만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워딩으로 외우는 거니까. 워딩으로는 외우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엮어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본다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 8번입니다. 소드는 상처다 라고만 말해도 충분하겠죠. 왜? 똑바로 서 있는 소드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만큼은 소드는 상처. 능력이나 판단력이 그러면 이거는 없어진 거냐? 아니겠죠. 이 사람이 소드를 8개나 모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주변에 꼽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욕을 부른 거죠. 근데 그 과욕을 불렀다 카드는 소드 7번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선 이 과욕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요 상황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내가 뭔가 움직이려는 시도를 했을 경우에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 상황에서 나오면 보통은 두 사람의 상황이 진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꼬였어. 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겠죠. 연애를 둘이 하는 거니까. 뭔가 움직이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진짜로 서로 싫어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오해랑 원망. 너무 좋은 표현이죠. 원망. 그리고 나쁘게 보이는 거. 콩깍지의 반대말. 애증 좋다. 애증. 콩깍지 말고 뭐만 해도 나쁘게 보여. 나쁜 콩깍지. 색안경 오케이. 왜냐면 색안경이 껴졌기 때문에 뭘 해도 더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꼬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뭔가 해결을 하려기보다는 사실 그대로 두어라거든요. 근데 사실 그대로 두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연애운에서는 이게 다른 운이라면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연애운에서는 그대로 두어라가 안 되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꼬라박지. 원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가 아니라 여기서 연애운에서는 그대로 두되 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거야. 상대방의 상황도 그대로 두는 거야. 대신 상대를 그대로 봐라. 판단 이런 거 다 쓸데없어. 내가 내 판단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안 좋아져. 만약에 진짜 조언이라 는 거는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얘는 안 좋은 카드고 내가 회복을 원한다면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내 그것 때문에 힘들대.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생활하고 내가 다 같이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맨날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는 건데 여자친구는 그게 싫대. 그러면은 야 그거 내가 너랑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걸 싫어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없어준 게 너에게 힘들었겠구나 라고 한번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 무한도전 퀴즈 아닙니까 우리 다 무한도전 퀴즈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4글자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랬구나 이거야. 이 그랬구나 게임을 해서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회복에 대한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한 거고 이거 회복 잘 안 돼요. 이 카드 힘들어요. 움직이면 다쳐요. 이거 아니면은 그게 있어요. 제가 강습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형 뽑기로 위에서 뽑아내면 되잖아. 그죠? 즉 이거는 외부에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예요. 아시겠죠? 이게 한쪽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사면초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잘못한 사람이 뽑는 확률이 되게 커. 이게 나오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막 자기 상황을 아무리 얘기를 해요. 제가요 사실은 그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뭐 어쩌고 했는데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뭐 이러면 다 그 잘 안 듣고 있어요. 저는 다 이렇게 이 카드 나오면 흘려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한 사람이 핑계 대는 거야. 이거는 이실직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렇다는 거는 아까 전에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 사람에서 나왔으면 그 사람의 외부의 영향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썸남,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 했는데 이게 이 카드가 이 상대방의 마음의 1번 카드에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 결과 카드에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 자기가 하면 다 잘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된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너무 뭐 하지 않았을까? 벽을 세우거나 너무 툴툴거리거나 너무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나왔을 때는 이 얘기 해줘야 되나? 이게 마치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건 다른 카드 봐야 돼. 어쨌든 뭐는 알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은 0% 이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면 이런 얘기 하겠죠. 야, 내가 뭐 해도 다 싫대. 나 싫어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짜장면 먹자니까 싫대. 야, 이 새끼 짜장면 먹자 그러면 네가 잘못이지. 그건 잘못이잖아. 지금 여자친구가 막 반짝반짝 엄청 꾸미고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내 머릿속에는 순댓국이 들어있었지만서도 반짝반짝 막 키를 신고 화장 막 입술 막 완전 반짝반짝하게 막 이러고 나왔다. 그럼 그날은 내 머릿속에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안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당장 뭐 애쉬 핀지라도 데려가야 돼. 도저히 모르겠으면, 메뉴를 못 정하겠으면 뷔페라도 데려가서 너가 원하는 걸 마음껏 먹으렴. 이렇게 좀 괜찮은 데라도 데려가야 돼. 근데 자존감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모르겠고 오늘 추운데 순댓국 뜨끈하게 어때요 순이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순이씨가 싫은 건 아니까 가긴 가서 툴툴거리겠지. 여기는 순대가 비리네 막 이렇게. 아니면은 순대? 저 갑자기 친구랑 약속 생겼어요. 이러고 떠나가. 썸 타는 거면. 그래서 어디 가신 거지? 갑자기 바쁘신가 봐요. 집에 가, 이 멍청이가. 그랬더니 갑자기 한 1시간 뒤에 인스타에 사진 올라와. 남자는 필요 없어. 내 베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며 힐링 이러면서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카페 디저트나 그런 거 좋아하는 음식들 이렇게 꾸미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사진이 올라와. 그러면 이 남자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 야, 순이씨가 맨날 내가 뭐 먹자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맨날 약속 뭐 생겼다 이러는데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싫어하는 거냐? 네가 잘못했지. 물론 이런 예시예요. 이쪽이 마지막 결론을 좀 잘 내려야겠다.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쪽이 잘못했는지 이쪽이 잘못했는지는 몰라. 그건 나는 나머지 카드나 다른 카드들로 상황 파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자존감이 0%가 나온다는 거. 이 카드가 나온 쪽에서는 자존감이 0%가 나온다는 거. 근데 이럴 수 있어. 파랑님, 제가 저번에 상담을 했는데요, 자존감이 0%가 아닌데 이 카드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되게 막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놈은 둘 중에 하나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아니면 두 번째는 뭐야? 아예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드 9번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소드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 대한 것과 능력에 대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근데 꼭 항상 상처를 동반한다는 거. 그럼 이 카드에서는 요것과 요것 중에 어느 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요거는 소드 2번과 거의 비슷한 정도. 얘 때는 어느 게 상처인지 모르고 어느 게 능력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얻게 되는 거의 반반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소드 2번은 그나마 좀 나은 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버리게 되는, 약간 요거 제로의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9개가 다 뭐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의 증거가 되는 거야. 왜? 승리자의 전리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뭐가 있는 거야? 이면이 있는 거야. 이면이. 9개의 상처가 이 그림자처럼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야. 뭔지 알겠죠? 9개, 즉 9개의 능력이 증거가 됐다는 건 뭐냐면 9승을 했다는 건데, 9승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9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잘한 행동이, 판단이 뭐 등등 모든 것들 잘한, 소드에 관련된 것들을 다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들이 나한테 머리에 꽂힌 걸로 느끼는 거야. 꽂힌 걸로 느끼는 것, 즉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거야. 느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잘하면서도 자꾸 자신에게 막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소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기간으로 따져도 좀 깊고 농도로 따져도 깊은 거잖아. 근데 깊어졌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반성이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상황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객관적인 연애 상황은 좋아요, 나빠요? 객관적인 상황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연애가. 근데 자기가 놓쳤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좀 이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주면 돼요. 얘네들을 사실 그대로 바라봐 주잖아? 내가 그동안 얻어온 소드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 놓은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꿈을 꿨어, 악몽. 어떤 꿈을 꿨을까? 사람 9명을 죽이는 꿈을 꾼 거잖아요. 그 자책을 하는 카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책이라기보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이렇게 내가 그거에 대한 나쁜 점을 보면서 기간이 길어졌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나쁜 이유들을 찾고 있어. 근데 그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좀 오래오래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칭찬이나 긍정적인 요소의 해석을 필요로 해요. 이 사람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분도 그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소드는 아까 전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3번부터는 이미 스스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점점 농도가 더 짙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10번을 아시면 더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이 서로 간에 상황에서 이게 나왔을 때는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장점을 좀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난 추억에서 재밌었던 추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다거나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자꾸 여기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쓰는 표현인데 사람의 살이 있어요. 살. 그리고 요 소드라는 상처는 정말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노리고 찔러요. 근데 이게 맨살에 찔리면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막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하트로 쿠션을 만들어서 소드를 띠용, 내 살에는 찔리지 않게. 상처는 안 생길 순 없어.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상처가 안 생겨. 근데 그래도 최대한 살에 닿지 않게 띠용. 근데 이 감정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많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얘는 이게 다 휘발된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추억이 다 없어졌으니까 나쁘게 쓰이니까 상처가 그대로 어디에 꽂히는 거다? 살에 꽂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상황에서 썼을 때도 우리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은 좋지만 그만큼 예민한 상태야. 많이 얻었는데 예민한 상태. 요거를 예시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겠다. 이런 아주 좋은 예시가 언제예요? 딱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죠? 큰 중요한 판단 소드니까 늘 앞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결혼 준비 이런 거. 혹은 어떤 사람은 썸을 쭉 타다가 이제 고백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고백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나자 했더니 바쁘다 했고 근데 바쁘다고 하면은 여자들이 바쁘다 하면은 보통은 진짜 바쁜 게 아니라 내가 싫을 때 이런 거라던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나쁘게 자기가 여태까지 썸으로 노력했던 것들을 나쁘게 해석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 중요한 판단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카드가 아주 독하게 쓰이게 된다면 파혼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나? 아무튼 이런 거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람한테 이게 쓰인다면은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감이 제로인 것도 맞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책은 엄청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소드 8번은 현실적으로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얘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인 상태. 그죠? 되려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꺾였으니까 상황을 끌고 갈 그 주인공이 없어졌을 수도 있지. 그 표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9승의 챔피언은 9명을 죽인 살인자인 겁니다. 같은 거잖아. 이게 같은 거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시면은 써먹을 때 잘 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무섭게 말했나? 자, 소드 10번입니다. 소드는 판단을 위한 능력과
그 능력으로 통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처를 항시 동반한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드 하나를 들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소드 1대1일 때가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10번 카드는 한 사람에게 10개 최고치죠, 소드가 적용됐을 때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소드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을까요? 말했잖아, 맥스치니까 최고치 상처로만 10개가 다 기울어졌어. 그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한 개도 없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네는 전부 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해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소드 하나를 뽑을 때까지도 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거가 제거가 되어야 그나마 목숨 하나 부지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됐다,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연애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별 상태로 봐도 돼요. 근데 저희 이별 안 했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실상 이별이야. 지금 뭐 만나고 있을 순 있어 그냥 이렇게. 근데 솔직히 둘 다 없어. 왜냐면은 그동안에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어. 근데 이게 애초에 거꾸로 된 소드라면 그걸 얻으려고 했을까? 아니죠. 처음에는 똑바로 된 소드였겠지. 그러니까 즉 그때 당시에는 좋아서 했던 행동들도 지금 상황에 왔을 때, 이 카드를 뽑은 상황에 왔을 때는 그건 이미 좋은 능력이 아니라 뭐가 돼 있는 거야? 나한테 하나 꽂혀 있는 거야. 이렇게 10번을 한 거죠. 그 여기서 10번은 진짜 횟수로 10번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다? 최고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그대로 더 두면 이별인 거고, 안 둬도 이별인 거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만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게 처음 뵙겠습니다 수준의 그냥 이제 무미건조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상처 없이 운이 좋다면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뽑았으니까 다시 시작임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한쪽 사람의 마음이라고 봤을 때, 아까 전에 소드 8번이랑은 뭐가 달라요? 소드 8번은 직접 타격은 없었거든? 그래서 한쪽의 마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가만히 어떤 외부의 어떤 집게가 내려와서 날 도와줄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남들의 도움도 받고 상대방이 좀 더 이해해주고 이러면은 그건 해결될 수 있지만, 이거는 직접 타격을 받아서 현재 나는 죽어있다는 건 뭐냐면 얘는 마음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속에 이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선 소드를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무덤 십자가 같은 소드를 얘와 상대방이 함께 만든 거잖아. 만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자꾸 꽂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우리가 만든 거잖아. 혹은 내가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도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소드가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만들진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어찌 보면은 노력을 하면은 뽑거나 아니면 다시 최고의 상황으로 보면은 다시 소드로 만들 수 있겠지. 십자가가 아니라 뽑아서.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수준인 거야 이 문제들은.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이거에서 넘쳐나는 수준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원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데스 카드나 타워 카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요거는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썸 타는 남자의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에서 이게 나오면요,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받았어. 소드 3번의 상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뽑으면 아프지만 이렇게 빼서 내가 정상으로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소드 3번의 상처가 곪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소드의 완성의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를 받아서 이별을 생각하는 상처, 어떻게 잘해볼까라는 상처보다는 이별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썸남에 대한 걸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상대방이 내가 됐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두 사람의 사이에서 소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이게 거꾸로 꽂혔다면 이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소드도 꽂혀 있겠지만, 내가 혹시 내 입에서 발사된 소드가 꽂혔을 수도 있잖아.
내가 했던 행동에 만들어진 소드가 꽂혔을 수도 있잖아. 내 성격이 만들어낸 소드가 꽂혔을 수도 있잖아. 이거 어디 꽂힌 거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은 이놈이 아주 그냥 진짜 연애 초보고 여자 마음 아무것도 몰라서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쳐서 지가 혼자 꽂은 소드다. 그러면 그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안 좋은 카드가 나왔다 해서 뭐든지 항상 해결해줘야 되는 게 아니죠. 내담자의 질문이 정말 끝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나온다면 내가 정말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 썸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끝날 거예요. 가만히 두세요. 라고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꼭 안 좋으면 무조건 해결하려는 그 착한 마음들이 있어. 근데 굳이 그게 해결 방안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요것도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소드 10번 연애운의 적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별 원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예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던 분들은 하나의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됐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여러 길을 알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알려진 거 하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타린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길을 제안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